아미노산 질소 대사에 대해서 질소회로 2아미노산 분해 3아미노산 합성. 우리 몸에 합성해야 될 아미노산은 합성을 합니다. 몸에서 합성이 불가능한 아미노산은 필수 아미노산으로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뉴크레오타이드 대사, 신경전달물질 대사, 헤모글로빈, 이 햄 대사. 자,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자, 학습 목표는 아미노산과 질소 대사 전반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도록 하자. 아미노산 질소 화합물 종류 구조, 아미노산 어떻게 분해되느냐, 어떻게 합성되느냐, 나머지 질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의 대사. 자, 우리가 영양사 국시에 나온 문제들을 우선 한번 봅시다. 자, 단백질에 대한 영양에 대한 문제는 뭐 그렇게 많은 문제가 나오지는 않아요. 지금 보면은 1년에 한 2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2문제 정도. 자, 어떤 문제였나? 작년 문제에 단백질 소화 과정에서 트립시노겐을 활성화하는 것이 뭐냐? 트립시노겐 활성화 엔테로키네이즈이다.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그 다음 동물성 단백질을 장기간 과잉으로 섭취했을 때 체내 대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칼슘 배설량을 증가시킵니다. 칼슘 배설량. 그 다음 이제 아미노산 단백질 대사 부분입니다. 대사 부분에 보시니까 매년 6, 7문제 정도 매년 출제가 되죠. 그렇죠. 6, 7문제 같으면은 결코 적은 문제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세부 영역에서 아미노산의 대사, 질소 배설, 핵산, 단백질 생합성, 유전자 발현, 효소. 자, 이런 세부 영역에서 어떤 영역에는 문제가 매번 나오는데 어떤 영역은 안 나오고 건너뛰고 이럴 경우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약 6문제, 5, 다 6문제네. 거의 매년 6문제, 7문제 이렇게 출제됩니다. 6, 7문제 굉장히 큽니다. 220문항 중에 6, 7문제 해보세요. 이 아미노산 단백질 대사 한 파트예요. 자,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러면은 자, 어떤 문제였나?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대사는 자, 아미노기를 근육에서 간으로 운반하고 간에서는 당 신생으로 생긴 포도당을 혈액에 운반해 간다. 자, 아미노기를 근육에서 간으로 운반한다. 근육에서 간으로 운반하는 회로가 알라닌 회로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알라닌 회로. 그 다음 이건 좀 같은 문제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근육에 단백질이 분해가 됐습니다. 아미노산이 아미노기를 자, 글루탐산으로 만들고 나서 자, 피루부산과 글루탐산이 결합을 해서 글루탐산의 아민기를 피루부산에게 전이시켜 줬습니다. 그러면 피루부산이 알라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 알라닌이 혈액을 타고 간으로 가서 알라닌이 피루부산으로 만들어지면서 알파키토 그루타르산과 알라닌이 반응해서
알파 키토그루타르산은 그루탐산이 되고 알라닌은 피루브산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 글루탐산의 암모니아는 암모늄 이온으로 해서 요소 회로로 해서 요소로 배출이 됩니다. 자, 이 과정을 그럼 이제 간에서 알라닌이 피루브산을 만들어졌으니까 피루브산은 당 신생 경로를 통해서 포도당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혈액으로 포도당으로 공급을 해주잖아요. 자, 이 과정을 이 회로를 가지고 한번 봅시다. 자, 우선 만약에 우리가 근육에 있는 젖산이 근육에 만들어졌다. 근육 만들어졌는 젖산은 피를 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역시 간으로 가야 됩니다. 간으로 옮겨집니다. 자, 이 회로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코리 회로라고 그랬잖아. 자, 이게 코리 회로고, 그 다음 알라닌이 간으로 옮겨가는 것은 지금 방금 얘기하는 이 알라닌 회로입니다. 알라닌 회로예요. 자, 그래서 피루브산을 만들어서 6ATP 에너지가 받아서 당 신생, 포도당 만들고 혈액을 타고 각 조직으로 보내집니다. 자, 이 과정 지금 알라닌 회로, 코리 회로 같이 이해를 해주세요. 그 다음 아미노산, 격가지 아미노산이 어떤 종류가 있느냐 물었습니다. 격가지 아미노산 여기에 자 바린, 루이신, 아이소루이신 격가지 나 있죠. 여기에서 가지가 나 있잖아. 여기도 가지 나 있잖아. 그렇죠. 이걸 격가지 아미노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격가지 아미노산. 그 다음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에 생성되는 물질이 옳게 연결된 것은 자, 트립토판으로부터 세로토닌 변환돼서 만들어집니다. 자, 이 과정, 이걸 이제 문제로 실제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이네. 자, 그 다음 질소 균형에서 질소 배설량이 섭취량보다 작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인풋 양이 아웃풋 빠져나가는 양보다 많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에 질소가 이제 증가되어 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근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잖아. 그지? 자, 그때 어떤 경우에 성장기 얘기다. 이 말입니다. 성장기 얘기다.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그 다음 체내 아미노산 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체단백질이 분해돼 아미노산과 식사로 섭취한 아미노산으로 아미노산 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섭취한 아미노산 다 배설해버릴 필요는 없잖아. 그렇죠. 재활용할 수 있는 건 재활용합니다. 다음 세포 질에서 요소회로 중간 물질의 아미노기를 제공하는 것 아스파르트산입니다. 아스파르트산. 그 다음 인체에서 퓨린 최종 대사 산물은 뭐냐? 요산입니다. 이게 많아지면은 통풍 환자가 됩니다. 통풍. 퓨린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음식은 가능하면 피해라. 그 대표적인 게 퓨린 많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게 뭔지 얘가 신문에도 잘 나와 있죠. 뭐였습니까? 그 대구에서 시작했다. 치맥 파티. 치맥. 치킨하고 맥주하고 둘 다 퓨린 아주 높은 함량 높은 음식이야. 그거 계속 먹고 나면은 통풍 일으킬 확률 높아집니다. 자, 그 다음 요소회로
지금 사이클 나왔는데 나중에 우리가 상세하게 볼 거예요. 그 다음 암모니아 운반. 자, 암모니아 운반. 자, 첫 번째 대부분 조직에서 자, 발생하는 글루타민 합성 효소에 의해서 자, 글루탐산이 암모니아와 결합해서 글루타민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암모니아의 독특한 운반 형태의 자, 이 한 가지 자, 그 글루타민 형태로 운반되는 자, 이 경로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방금 우리 본 알라닌 형성에서 간으로 옮겨가는 경로 하나. 이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자, 익히 잘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ALT, AST ALT 알라닌 아미노 트랜스퍼레이즈 해서 알라닌 아미노 트랜스퍼레이즈 자, 다른 말로 옛날 이름으로는 GPT라고 합니다. GPT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 AST 다른 말로 GOT라고 그랬습니다. 요즘 GPT, GOT 용어는 잘 안 쓰고 자, 이거는 가능하면 쓰지 말고 ALT, AST라고 이름을 부르자. 그런데 ALT 수치는요, 간염을 발견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ALT는 거의 간의 어떤 표지 지표 인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AST는요 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심장, 콩판, 뇌, 근육 등에도 간 외에도 이렇게 다양한 조직에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AST 값이 높다고 하면은 이게 간이다라고 딱 집을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심장인지 콩팥인지 뇌인지 근육인지 어디에서 문제가 지금 일으키고 있는 문제가 되고 있는지 애매모호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ALT, AST 값 자, 이걸 우리가 받고 자, 여기서 잠시 브레이크 타임 갖고 합시다.